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갑니다. 회사를 가고 가게를 출근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죠. 근데 한 번쯤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번 이 돈은 진짜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아끼고 모았는데 왜 집값은 그것보다 더 오르고 외식값은 점점 비싸지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허무한 기분이 들잖아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쓰는 돈, 즉 법정화폐는 그 설계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가치가 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누구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황당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비트코인 서적인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는 이 지점을 정확히 집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화폐가 중앙은행과 정부, 은행이라는 삼각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며 정부는 국채를 찍어서 빚을 지고 중앙은행은 그걸 사서 돈을 찍어내고 은행은 그 돈을 이용해서 대출을 확대하니까 이 흐름이 반복되면 될수록 시장에 돈이 넘치고 그 결과로 자산의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즉 돈의 가치가 희석되는 구조라고 이 책에선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현금은 무언가를 사는 수단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녹아내리는 얼음 조각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녹는 걸 피하려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산을 찾게 되죠. 부동산, 주식, 미술품, 그리고 이제는 비트코인이 대안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마 비트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이 책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물음들에 대한 답변을 왜 오늘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지, 언제, 얼마나 사는 게 효과적인지, 어떤 마인드로 사고 그럼 비트코인이 바꾼 미래의 모습은 어떨지를 차분한 어조로 아주 읽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아직도 비트코인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누구나 비트코인 입문 시절에 한 번쯤 해봤을 법한 뉴스에 계속 등장했었던 궁금한 이야기들, 이게 맞는 건가? 하고 의구심을 가졌던 내용들을 각 챕터별로 나눠서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은 많은 비트코인 자료를 정리해주시고 비트코인 소셜 레이어, 즉 BSL 단체를 통해서 많은 비트맥시 분들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계시는 한국의 대표 비트맥시인 아토믹 비트코인님이 추천사를 쓰셨다는 점인데요. 추천사의 내용 중에 이 책의 3장 비트코인은 어떤 마인드로 사야 할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간략히 언급하셨는데요. 저도 이 책에서 이 부분이 가장 재밌었던 내용이라서 아토믹님의 추천사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는 단순한 재테크 책이 아닙니다. 마치 오랜 비트코이너 친구가 옆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책입니다. 특히 비트코이너와 가까이 지내라는 문장은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몸소 느낀 진리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며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는 제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됐습니다. 저는 이 추천사를 통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시간 선호를 낮추십시오. 눈앞의 작은 이익에 조급해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제가 비트코인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묵묵히 매수하며 차분히 시간을 쌓아가는 과정은 삶의 리듬을 바꿔줍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족에게 더 신경 쓰게 되고 나 자신을 둘러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어느 순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나를 바꾸고 가족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면 됩니다. 그런 단순하지만 강력한 삶의 리듬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었습니다. 아마 많은 비트코이너 비트맥시 분들은 아토믹 비트코인님의 이 내용에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보유한 지 4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이 만들어준 큰 규모의 자산이 삶의 여유를 주고 그 여유가 하루하루 살기 급급했고 가족들과 자신을 뒤돌아볼 틈도 없이 살며 맨날 정신없어 보이고 얼굴은 피곤해 쩔어있고 그 스트레스를 야식과 술로 해결하다가 몸무게만 잔뜩 올라버리면서 각종 성인병이 생기기 시작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생활습관과 사고방식을 갖게 해주었다는 걸 많이들 공감하시죠? 저 역시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하며 자산 규모가 커지는 걸 경험하면서 무조건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매일매일 열심히 운동을 하고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와이프와 자녀에게 더 애정을 쏟게 되고 그동안 바쁘다고 챙기지 못했던 양가 부모님들께도 더 진심을 다해 효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툭하면 짜증나던 일상에서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니까 웬만한 일들은 그 사람 입장에서 그 부서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면서 평온한 마인드와 표정이 생겼습니다. 저는 결국 이 모든 변화들이 비트코인을 통해 낮은 시간 선호를 배우고 그 가르침을 오랫동안 실천하면서 삶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지니까 더더욱 시간 선호가 낮아지는 궁극의 선순환 구조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생각보다 놀라운 경험입니다. 안 해본 사람은 진짜 몰라요.
많은 대중문화 평론가들이 유튜브와 유튜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올리는 컨텐츠가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그 채널의 질을 보려면 어떤 구독자들이 있는지 댓글창을 봐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채널에 모여서 많은 댓글을 주시는 수많은 구독자님들을 정말 리스펙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분들이 여기에 모여서 소중한 내용들을 남겨주시고 소통해주시는 게 늘 감사하고, 제가 채널을 그래도 나름 잘 이끌면서 비슷한 분들을 모은 게 아닐까 하는 뿌듯함도 느끼고 있는데요. 저의 이 생각과 비슷한 내용이 이 책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의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맹자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3번 이세했던 이야기처럼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결국 주변 환경이 결정한다면서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위엔 지금 어떤 투자자들이 있는지 묻습니다. 만약 온통 알트코이너들 뿐이라면 거긴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가 넘쳐날 거고, 이건 AI 코인인데 이번엔 10배 간다더라, 유명인 코인이 떴으니까 이번 주 안엔 타야 한다더라, 이런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게다가 수익 인증까지 했다면서 도파민 자극하는 얘기만 맨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13,000개가 넘는 쉿코인들 중에서 제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역사는 지금도 말해주고 있죠. 모든 알트는 비트코인 대비 0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걸요. 주변에 알트코인원들만 가득하면 맨날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 백서도 필요 없고 기술도 필요 없고 10분이면 만드는 스캔 같은 코인들에 그냥 유명인 이름 하나만 갖다 붙인 것들에 불나방처럼 달라붙어서 그들과 함께 자신의 도파민만 하루 종일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이너들은 다르죠. 그들은 비트코인의 본질을 봅니다. 이게 단순한 가격 상승의 수단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걸 정확히 깨닫고 있고, 인플레이션 시대의 통화의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화폐 혁명, 그리고 희소성과 검증 가능성을 갖춘 디지털 시대의 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트코인 외에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려고 한다면 누구 곁에 있어야 할까요? 내 주변이 온통 알트코이너 뿐이라면 본인도 어느 순간 그들과 똑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단기 수익에 눈이 멀고 원칙도 잃게 되고 결국 도박판의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자신을 보게 되겠죠. 하지만 비트코이너들 사이에 있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소음이 아니라 철학을 듣게 되고 10년을 바라보는 눈을 얻게 된다는 거죠. 결국 맹모 삼천지교는 선택의 문제이며, 내가 성장하려면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할지 정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비트코이너와 함께하라, 그게 나를 성장시키고 내 자산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챕터 중에 하나는 가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흔히 돈 이야기를 가족들끼리도 잘 하지 않죠.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그건 아빠 엄마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넘기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대화를 놓치고 사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돈 얘기를 하더라도 비트코인에 대한 주제에서는 안타깝게도 많은 가족들이 아직도 비트코인을 위험한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도박 같다고 말하고 자녀들은 그냥 신기한 투자 수단쯤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고 이 책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식의 차이는 단순히 정보를 몰라서가 아니라 투자에 대한 철학이 없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가족 모두가 함께 비트코인을 고민해야 한다고 이 책에서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단지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의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돈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는 물음의 시작이고, 인플레이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침식하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비트코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그 가문이 제대로 설 수 있고 가문의 부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작은 가족 구성원 중에서 누구라도 한 명이 가장 먼저 깊게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깨우치는 것부터 시작이겠죠? 그렇게 한 명이 시작해서 비트코인을 주도적으로 모아가는 단계가 지났다면 아마 더 많은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될 테고, 그 단계가 되면 저를 비롯해 많은 비트코이너, 비트맥시 분들이 했던 것처럼 갖고 있던 소중한 부동산을 팔고 주식을 팔아야 하는 단계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선 무조건 가족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긴 설득과 합의 과정을 겪었지만 꼭 이 단계를 거쳐야만 제대로 된 비트코인 중심의 가족 경제 체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가족 구성원들끼리 비트코인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흔들림 없는 투자 철학을 갖고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저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슬기롭게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가족 간의 가치관 공유 핵심들을 포함해서 피와 살이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책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는 늘 새로운 비트코인 책을 찾고 있는 오비분들과 이제 막 비트코인에 입문하시려고 하는 뉴비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책에 나온 문구처럼 비트코인을 10년 전에 샀으면 676배고 5년 전에 샀으면 25배 수익입니다. 나중에 역사가 지금 이 순간을 또 뭐라고 기록할지 비트코인을 이해하신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몇 년 후에 미련과 아쉬움이 남지 않게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살면서 시간 선호를 낮추고 비트코인을 모아가며 자기 자신과 주변을 보살필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